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오랜만에 30K를 찍고 현재는 29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기관과 고래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0K를 바라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표들과 온체인 데이터 각종 자료들을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예측과 방향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모두 아우르는 영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실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경우는 민트가 되고, 민트된 테더가 바이낸스로 많이 입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실제로 28K 중반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모멘텀으로 30K까지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을 일으켜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 곳에서 여전히 계속 이제 바이낸스로 보내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이 바로 꺾이거나 이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횡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의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조금 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루들이 비트코인의 방향과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루인데요. 이분은 무지성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좀 장이 안 좋아질 때는 비트코인이 21K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거라, 상승 모멘텀이 생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금과 함께 계속 올라가면서 다음번에는 한국 한화로 이 정도면은 한 1억 5천 정도 넘어가는 돈이죠.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음번 불장에 비트코인은 당연히 1억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당연히 가줘야 그 뒤에 코인 시장 전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가격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기관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한다는 측면이고, 그럼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봐야겠는데, 피델리티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왜 좋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좋다. 피델리티가 얼마 전에 보고서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의 미래는 너무나 좋고 펀더멘털적으로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군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기요사키, 그다음에 기관들 뷰도 달라지고 있고 행동들도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9K 가고 30K까지 가는 거 지금도 좋지만 저희가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다기보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기관들은 롱텀으로 좋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겠습니다. 기관들과 그다음에 그루, 고래, 이런 사람들이 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냐면, 결국은 이어져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커져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이 ETF가 신청이 됐던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 이걸 살펴보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그 전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을 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골드 ETF가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골드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단순히 지표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스팟 비트코인 ETF라는 검색을 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검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도 다 코인 투자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인 시장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영상을 보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아, 끝물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들 밖으로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너무 코인 쪽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바이어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한테는 막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황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멤버십 이야기를 말로 종종 하긴 했어도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하면서 멤버십 한다고 다른 채널에다가 제 걸 광고할 수는 없으니까 좀 너그러이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제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게시글로 하루에 두세 번씩 시황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현물 ETF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면서 게시글로 계속 뭔가 이벤트가 생기고 할 때마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라이브를 하고요. 오늘도 라이브를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좀 좋아진 다음에 라이브를 하는 거라 재밌을 것 같고 이렇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장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거를 안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또 코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을 보겠습니다. 이 오더북에서 참고해야 되는 거는 30K가 완전히 한번 깨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벽이 다 뚫렸었는데 새롭게 30K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30K, 31K에 빠르게 차고 있는 거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실제로 오더북을 좀 더 넓게 봤을 때 이 31K, 32K의 새로운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수벽 같은 경우도 28K, 그 다음에 29K까지 이렇게 매수벽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벽이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K가 이제 바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32K까지 열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32K 어디서 많이 이제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완전 강력한 저항대 라인이 30K에서 32K 사이. 그때 3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25K까지 밀렸었잖아요. 그게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30K를 도전하고 있는데 31K, 32K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중요 저항대라는 거 상기하면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맵을 보게 되면 어제 28K 중반에서 30K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숏들 모두 다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이 청산이 되어 있고요. 새롭게 30K 위에 쫀 거죠. 30K 위에 새로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롱이 배수가 점점 고배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배라는 거는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무너질 수 있는 배율이거든요. 고배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방향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OI예요. 지금 이 OI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은 장이 전환될 때 미니 불장이더라도 장이 전환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보통은 장이 안 좋을 때 원웨이 뭐 하락이거나 원웨이 상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OI가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하락장일 때는 숏 포지션이 구축이 돼서 늘어나고 상승장일 때는 롱 포지션이 구축이 돼서 늘어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반전이 될 때는 이 OI가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특징이에요. 코인 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요거 해석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댄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PR, 쇼터몰더의 SOPR 같은 경우는 장이 반전이 된 상태에서는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항상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매수 타점을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1 밑으로 빠졌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일 수 있는 부분에 다다랐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 쇼터몰더 SOPR 이것도 오랜만이에요. 30K 위로 올라갔을 때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갑네요.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게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장을 넓게 보겠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그림들을 모두 다 전달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머니플로우 오실레이터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이 반전을 했고 상승을 했을 때 요 부분, 요 구간이거든요. 요 부분이 2023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준비 시작 초입 단계다라는 거를 이 머니플로우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얼리고 일찍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2023년도 너무 빡세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2023년도는 우리에게 주는 뭐 몇 안 되는 기회의 장이다. 돌이켜 봤을 때 2025년도 갔을 때 23년도 때 살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기간인 거예요. 모르고 있지만 좋은 기간이 계속 곁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장이 안 좋았던 기간, 여긴 정답지죠. 이 정답 기간이 있어요. 정답 기간. 이때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기간, 이때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정답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정답기를 지나가지고 장이 이렇게 반전을 하는 요런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요 반전을 하는 요 자리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쇼터몰도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27.8K인데 뚫고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8K가 새롭게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반등하는지 이런 구간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고요. 28K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고래들이 어디서 많이 거래가 일어났는지 볼륨량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28K가 아주 강력한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저번에 이제 장 좋아지고 나서 올해 초부터 이렇게 3번 좋았잖아요. 그때마다 요 자료 한 번씩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라인하고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28K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28K가 이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아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오랫동안 횡보했지만 이걸 힘있게 뚫고 여기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강력한 이젠 지지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관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만 뚫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게 굳건하게 다시 형성이 되는지는 추세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보다 올해 퍼포먼스가 좋아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는 다른 자산들보다 2022년도에 훨씬 더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대로 돌아만 와도 퍼포먼스가 좋아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그래도 자산들보다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요즘 모멘텀이 그러니까 주식,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인이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에 가장 빠르게 선행하는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초에 보면은 연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횡보하니까 뒤에 주식이 뒤에서 뒤늦게 올랐어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비트코인이 안 좋았을 때 주식이나 다른 것들이 좋았다가 지금은 얘네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보다 좀 빠른 게 아닌가 사이클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클 네 번째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클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요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장이 좋아지기 전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장이 좋아지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뭔가 환희에 찼을 때 환희에 계속 올라타다 보면 보니까 에코프로 한 120만 원까지 갔다가 70만 원대까지 빠졌던데
그런 에코프로를 3만 원대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멤버십 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3만 원대 사야지 100만 원대 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더 위로 가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졌을 때는 뭐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국내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이 빠지고 있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 반대 매매가 거의 조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측정한 이래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 2,800억, 5,200억 이런 식으로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장이 좋질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거시경제 상황이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뚫고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서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최근에 어떤 걸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불었었어요. 미국 채권에 투자해라. 그래서 그냥 투자 안 하죠, 한국인들. 곱하기 3배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채권, 미국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채권 값이 똥값이 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곱하기 3배 해가지고 똥값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한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슬금슬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돌아올 때,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됐다 제자리가 돌아왔을 때 항상 주식시장, 그 다음에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가 그 뒤에 좋아졌습니다. 이 좋지 않은 상황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고요. 마냥 환희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지 않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신의 한이기 때문에 진짜 망할 거다, 없어질 거다, 소멸될 거다, 이런 이야기에만 기울이셔도 안 되고요. 마냥 좋을 거다, 항상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에만 기울이셔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밸런싱 해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희에 모든 걸 다 담으시지 마시고 조금씩 원래 계획대로 나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지표, 매크로 지표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리얼 이스테이트 섹터가 계속 안 좋아져요. 이 하우징 마켓은 미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마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있고 하고, 근데 이게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경기 침체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 경제 공황,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어두시고, 다만 열어두되 마냥 하락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밸런싱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인 쪽으로도 규제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마스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돈 모으는 게 크립토로 모았다고 미국에서 이제 경고를 직접 해요, 미국 기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되고, 테더 같은 경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더가 내년부터 자기들의 준비금을 다 공개를 한다고 해요, 투명하게. 이젠 돈이 진짜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테더가 미국채를 들고 있는, 한국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채를.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다 합치면은 미국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규제나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서, 장이 좋아지니까 한국에서 하나씩 둘씩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안내하는 거고요. 일카포 같은 경우는 맨날 비트코인 빠진다고 하는데,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내려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막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숏으로만 보시면 돈을 못 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